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스닥 시장의 반격 시점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서부터였죠.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무차별적 순매수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일부 IT 섹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본다면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거래량이 이번에 9천만 주가 나왔죠. 주요 종목들의 거래 상투가 나오고 있고 전형적인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의 흐름은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2의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죠. 또 이제 턴어라운드 2021년도 턴어라운드 중에서 가장 베스트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종목 포함해서 베스트 5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입니다. 아래가 코스닥 종합지수고 지금 월봉상 2017년도 이후입니다. 자, 파동의 출발점은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 저점서부터 이제 파동이 출발했죠. 지금 이제 파동은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그 1파동, 3파동, 2파동 이렇게 정해놨는데 아래에도 이제 파동이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1파동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우리가 이제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그 증시 격언도 있는데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2파동 이후에는 3파동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1파동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3파동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또 역사 고점 돌파하면서 그런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이 되고, 아울러서 개인들이 어떤 그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오르고는 있지만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게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이 좀 강렬하게 어떤 그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닥 종합인데, 제가 이 자료는 대략적으로 한 12시 전에, 이제 식사 시간 전에 지금 캡처를 잡은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1월 11일자가 되겠죠. 코스피 시장 그 3266포인트 찍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 그 9천만 주가 터졌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과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주가가 제법 좀 조정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막강한 어떤 개인 투자가들, 우리 그 동학개미 군단의 유동성 힘을 바탕으로 조정이 굉장히 이제 매끄럽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강세장을 여러 차례 좀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장세는 저도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여하튼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11일이죠. 1월 10일 같은 경우 일부 좀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유의 영역이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어설프게 50% 이상을 매도하게 되면 다시 재매수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 관점으로 매수도 이제 좀 약간 매수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빼앗겨서는 이제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코스피 시장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죠. 지금 이제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참담한 게 현실인데요. 이제 와서 많이 물렸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손절매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이제는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드렸죠. 골이 깊으면 이제 산이 높은 법이거든요. 요번에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요번 파동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죄송합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금 4개 종목이죠. 지금 좌상단이 삼성전자, 우상단이 현대차, 그리고 좌하단이 삼성전기, 그리고 우하단이 롯데케미칼이 되겠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 다 이제 거래 상투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월 11일 날 9천만 주가 터졌는데요. 저희 회원분들은 당연히 잘 알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일일 거래량이 보통 주기로 7천만 주가 넘었으면 1차 매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이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좀 매도했는데요.
지금 보면 물론 이제 고점에 잘 팔았으면 상관없는데 굳이 안 팔아도 좀 되지 않았나. 그런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하튼간에 팔고 우리는 또 다른 종목으로 갔죠. 뭐 그런 것들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래 상투가 나오고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차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애플의 아이카 관련된 이슈와 함께 현대차도 누가 뭐래도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속이더라도 거래량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지금 장세는 어찌 보면 연준이 어떤 그 제시를 했죠. 그래서 뭐 결자 해진 원리대로 연준이 기회를 마련해주고 결국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와 함께 주가가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시세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연준에서 시거래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겠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사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거래량은 말 그대로 과열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이제 9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9천만 주를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이제 팔았죠. 판 세력들은 다 이익 실현했어요. 손해보고 판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당일날 고점에 사서 이제 저점에 판 사람들은 이제 물릴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하튼간에 9천만 주를 누군가 팔고 또 9천만 주를 누가 샀는데 산 사람들은 많이 좀 흥분 상태예요. 지금 사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는 없는 장세거든요. 워낙 매크로하고 사실 그 동떨어진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야성성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 야성의 힘이 하여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아침에 장 초반에 추가 브리핑이 나가는데요.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급등을 해버리죠. 뭐 살 수 있는 물론 매수하시는 회원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그 매수 타임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역시 그 11시 때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 거래량이 이런 추세대로라면 뭐 한 400만 주 이상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의 대표 종목 대장주 기업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상투가 나왔어요. 이렇다면 여기서 뭐 추가 여진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늘도 지금 이제 방송하는 시간이 지금 1시 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좀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에 조금 어떤 모멘텀만 좀 제시가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수급적 역학 관계를 통한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이제 당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부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기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역시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때 지금 대형주죠. 뭐 주도주, 뭐 대형주 맥락으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 70% 내지 80%로 갖고 가고 나머지 뭐 20% 내지 30%는 중소형 개별주로 하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비중을 이제 맞춰라 포트폴리오 구성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장은 이제 그 돈의 힘으로 가는 장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장을 평가할 때 강세장이냐 약세장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강세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지만 강세장이라는 것은 증거시장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장세죠. 지금 같은 장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거 대형주, 업종 대표주, 고가주가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반대로 약세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정체 내지 빠져나가는 장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수가 밀린다는 것은 이제 그 대형주죠. 대형주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대형주가 밀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죠. 적은 돈으로 뛸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또 화려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세장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프로 투자가들이죠. 선수들은 또 약세장을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세장이라는 것은 개별주장이다. 그리고 강세장은 대형주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지금 코스닥의 30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약 한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조 원 아래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이 와서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그 몸집이 작은 어떤 그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또 그쪽으로 매기가 또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코스닥을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보면은요. 일단 그 시가총액 단위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것도 나중에 합병이 되면 또 이제 거래소로 코스피 시장으로 또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3위가 HLB예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12월 초에 이제 교재를 이제 판매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핵심 주력주 7종목이죠.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7종목 외에 베스트 또 10종목을 보내드렸어요. 그 10종목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한 종목이 안 올라갔어요. 다른 종목 대부분 다 올라갔거든요. 한 종목이 이제 HLB입니다. 근데 HLB가 많이 오른다, 안 오른다 떠나서 이제 못 오른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안 맞은 거죠. 지금 그 시장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코스피 시장만을 비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정도를 빼고 나머지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거든요. 못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다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HLB는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모라든가 이제 아스코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에스모라는 것은 이제 유럽 종양학회를 얘기하는 거고, 아스코는 이제 그 미국 종양학회인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논문 상은 아니고, 최고 논문 최고 논문 상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최고 논문으로 선정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오랜만에 또 HLB를 보다 까먹었네요. 하여튼 최고 논문으로 유럽 종양학회도 그렇고 미국 종양학회에서 최고 논문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리보세라빈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증시를 보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제조업처럼 펄라든가 PBR 이런 거로만 가름할 수 없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성장 가치도 있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리보세라빈의 가치가 충분히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과 함께 이제 재평가를 돼야 된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9만 원은 강력한 지수를 작용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HLB 같은 경우는 서서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펄업이 있습니다. HLB 시가총액이 이제 4조 9천억입니다. 지금 5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3위 종목이고요. 자, 펄어비스가 이제 3조 4천억입니다. 그래도 3조 4천억. 코스피 시장으로 가면 사실 명함도 못 내미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교재 판매 당시에 베스트 10종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10종목이면 사실 굉장히 적은 종목이에요. 그 중에서 나름대로 펄어비스도 굉장히 선방을 했던 종목이죠. 이 펄어비스가 지금 못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력 게임이죠. 검은 사막이 작년에 이제 상당 부분 사실 실적이 별별로 없었거든요. 비용은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신작이 있습니다. 일단 검은 사막의 버전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 신작은 또 검은 사막이 아니라 붉은 사막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 4분기에 출시가 됐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죠. 지금 펄어비스가 올라가는 것은 신작이죠. 붉은 사막에 대한 어떤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원래 작년에 한 100% 정도 올라갔어야 돼요. 작년에 100% 올라갔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제작사죠. 드라마 제작사들 여러분들 실적을 보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게 코로나 피해지로 엮이면서 작년에 못 갔는데 못 갔다가 이제 지금 작년 12월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매수 자체 작년에 매수가 없었죠. 매수세 자체가 이제 소급 적용돼서 일시에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작년의 조정을 우리가 나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조정 과정을 우리가 매도세의 어떤 소멸 과정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았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목표가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시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울브레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울브레인인데, 소울브레인 하면 사실 국가대표 소재주죠.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제 소울브레인 홀딩스하고 소울브레인으로, 홀딩스하고 이제 사업회사하고 이제 분리가 돼갖고 이제 상장된 지가 안 됐는데, 여하튼 간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죠. 주가도 지금 오르고 빠지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과열이 아니라 이거죠. 과열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작은 모멘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어떤 모멘텀이 제시가 된다면 충분히 주가가 또 코스닥 시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은 좀 물리더라도 마음이 좀 편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2조 2천억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색깔을 좀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ST팜인데요. 왜 그러냐면 ST팜은 사실 펀더멘탈이 받쳐주지가 않아요. ST팜은 지금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에요. 지금 최근 보고서 보니까 보고서도 별로 없고 올해 이제 그 적자 폭이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혹은 일부 소폭 뭐 흑자 전환 정도. 예, 이거는 이제 그 뭐 바이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mRNA 기반인데 이게 올리고 핵산 치료제로 그러는데 지금 이제 공급자 위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수요처럼 많은데 공급이 그 한정이 돼 있고 지금 글로벌 그 지금 점유율이 3이라고 그러는데 증설과 함께 이제 2024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1위로 이제 그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제가 보기엔 8만 원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우리가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한 3만 원대에서 한 5만 원대에서는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5만 원, 6만 원, 7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넘어가면서 주가가 뭐 40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죠. ST팝업은 ST팝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한 5만 원대, 6만 원대 그때 어떤 파동, 10만 원 전이 되겠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파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단기 매매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설픈 이제 초보 투자가들이 매매할 주식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ST팜도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꾸준하게 물량을 좀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5종목인데 일단 그 ST팜은 제외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거의 추천을 안 합니다. 한 종목 있어요. 바이오 중에서 뭐 회원분들 아시죠? 이것도 역시 뭐 하여튼 그 작년 12월부터 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저희가 회사를 또 탐방을 했던 회사고 나름대로 많이 뭐 소신을 갖고 있대.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어설프게 적자 기업들은 우리가 특히 이제 개인 투자,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적자 기업들,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가급적인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 보면 굉장히 안전하죠. 일단 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 효과적인 제 논리가 맞다면 시장의 매기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전환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펄어비스를 보면 펄어비스하고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다소 좀 모양이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진로 따지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낫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어떤 플랫폼이 있죠. 협업 업체가 있죠. 넷플릭스라는 강력한 플랫폼 어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익의 질로 따지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오른 것 같지만 일단 그 작년 초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 천병 주도주 혹은 선도주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솔브레인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대표 소재주죠.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거죠. 저점의 기회가 아직까지 체증되고 있지 않죠. 근데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 가지고 간략하게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안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입 금액은 3개월에 150만 원이고 6개월에 250만 원, 1년에 400만 원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회원 가입비를 좀 뭐라고 할까요? 깎아달라고 그러죠. 좀 할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00만 원 한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적정 수준 이상이라면 1,000만 원 이하라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유료 정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배전의 노력으로 우리가 점프가 되셔야 되겠고요. 투자 금액이 적정 수준 최소한 뭐 3,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분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컨텐츠죠. 또 컨텐츠도 사실 어찌 보면 의미가 없죠. 종목이 제일 중요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증권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인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지금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기회는 대단히 많을 겁니다. 또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우리 예상대로 또 장세가 전개가 된다면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는 뭐 수익률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뭐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8시 40분 정도에서 이제 그 대표 문자가 나가죠. 그 다음에 9시 한 반 정도 전후해서 오늘의 승부주 형태로 이제 브리핑 종목이 나가고요. 오후 1시 50분 전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할 때는 저희가 특히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목표가라든가 손절가 이런 것들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가입이 확인되면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가장 베스트로 여기는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많게 세 종목 정도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가입 확인이 되면 입금하시고 이제 제 계좌번호로 죄송합니다. 제 휴대폰 번호로 입금자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이제 가급적이면 장 시작 전에 먼저 그 인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